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. 어젯밤에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져서 출발해서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죠. 일단 물론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긴 달았어요.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나스닥 대형주가 반등을 함으로써,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함으로써 나스닥 지수는 일단 좀 제법 반등을 했어요. 다우나 S&P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다른 섹터는 다 빨간불이죠.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전통주는 약세를 보이고 FANG가 조금 강세를 보여서 나스닥이 좀 강했던 것이 어제 특징인데, 뉴스가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리플을 남겨 놓으셨는데요. 이 링크를 달아 두셨는데, JP모건 등 글로벌 대형은행 2,300조짜리 검은 돈 장사를 했다. 사실 별로 그렇게 이거 핑계 됐다고 생각해요. 제 생각에는. 물론 어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, 원래 사실 은행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전부터 사실 유달리 반등이 안 나왔던 업종 중에 하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3월 달에 시장 폭락하고 나서 가장 강하게 반등이 올라온 게 FANG하고 나스닥이잖아요. 그리고 가장 약했던 친구가 뭐 에너지라든가 금융 쪽 섹터가 가장 반등이 약했다고요. 하락한 거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온 게 그 금융업종,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약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거죠. 그러니까 핑계를 댄 것 같아요. 사실 뭐 어떤 검은 돈 장사를 했던 걸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, 다만 이제 드러났다. 솔직히 은행주의 가장 큰 악재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 디폴트, 뭐 개인들의 디폴트, 부동산 버블 붕괴, 이런 게 어떤 은행주를 추세적으로 박살낼 것들이지, 사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나가는 이슈, 울고 싶었는데 하필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.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, 아무튼 그래서 제 뉴스를 보시다면 뭐 뉴스 별다른 게 있지는 않습니다. 예, 다 빠졌어요. 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,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. 별다른 건 없고. 그래서 어제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이게 이제 그 어제 넥라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켰어요. 결과적으로 지켰어요. 나스닥 선물상으로 분봉상 1935였나요? 제가 거기를 박스권 하단, 거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넥라인으로 본 건데,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분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, 결과적으로 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딱 봐도 이 선 위쪽에서 놀고 있죠. 위쪽에서 놀고 있고, S&P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낙폭이 좀 나왔어요.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.2%인데 어쨌든 간 얘도 넥라인 지킨 거예요. 얘도 일단 지킨 거예요. S&P하고 나스닥 여기서 그림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이제 딱 붙어 있고, 뭐 어쨌든 하여튼 두 개의 그림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. 얘는 박스권 하단부가 바로 넥라인하고 연결이 되는데, 얘는 박스권 하단부하고 넥라인이 분리가 돼 있었죠. S&P하고 나스닥 보시면 S&P 박스권은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. 여기 박스권을 연장해 보면은 넥라인하고 얘는 박스권 하단부가 조금 이렇게 갭이 있다는 거죠. 넥라인은 여기인데, 넥라인은 한 3265 뭐 이 정도 자리인데, 근데 보시다시피 박스권 하단은 3295 뭐 3200 3300 요 정도 자리가 박스권 상단,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, 아무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어제 넥라인 붕괴시키지 않았다. 좀 이제 저걸로 보기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, 이 현물 지수로 보면은 명확하죠. 현물 지수로 보면 어디에요? 현물 지수로 보면은 여기 7월 말 종가가 여기잖아요. 요날 7월 말일.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죠? 어제 훅 붕괴시켰다 올라왔어요. 나스닥을 봐도 그렇습니다. 나스닥을 봐도 여기 보시면은 7월 말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 중간에 훅 깼다 올라온 거예요. 보시다시피 넥라인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이지는 않습니다. 보통 잘 한 번에 안 죽이고, 뭐 모르죠.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, 일단 하여튼 죽이더라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뭐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치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현물 지수로 보면 좀 더 명확히 보이는데,
그래서 지금 이 넥라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, 이 지지냐 붕괴냐에 대한 테스트를 아마 최소한 2, 3거래일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곧바로 쑥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V자로요.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쑥 올라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V자로, 참 여기서 좀 와리가리 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S&P도 같죠. S&P도 지금 여기 있는 요 라인, S&P 현물지수 기준으로 3271에다 일단 줄을 그어놨는데, 대충 그어놓은 건데, 대충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와리가리 테스트를 하겠죠. 테스트해서 왔다 갔다 하다 못 올라가네 하다 밀릴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지. 여기서 이제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,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넥라인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며칠 동안 테스트하면서 놀다가 아래쪽으로 붕괴되면은 1번 시나리오 갈 가능성이 높겠죠. 왜냐면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래쪽으로 깨진다, 며칠 동안 힘을 모았다가 깨진다고 하면은 많이 무너지고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,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1번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. 폭락하고 나서 뭐 10월이나 11월 달 정도에 조금 이렇게 조금 좀 지수가 좀 강하게 위쪽으로 반등 한번 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, 만약에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반등 그냥 튀어 올라온다,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좀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놀면서 매물을 좀 쌓아 나가겠구나, 저항을 쌓아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요 자리를 이제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1번 시나리오, 2번 시나리오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다. 미국장에서 어제 보셔야 될 거는 달러의 강세였던 것 같아요. 달러가 굉장히 어제 강했죠. 달러 보시면은 어제 0.6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움직임을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 강세하고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, 그게 만약에 위안화하고 원화 강세가 최근에 그 움직임이 진짜였고 대세 상승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어젯밤에 이게 나와서는 안 됐었겠죠. 어젯밤에 이게 나와서는 안 됐을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대세 상승으로 더 코스피가 가려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여기 이쪽 아래 부분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. 근데 오히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아니고 현재 93점 후반에 대한 어떤 이 저항, 이걸 넘어갈까 말까 하는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한국장의 원화하고 위안화 같은 것이 움직임이 최근의 것이 페이크였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게 아마 타당할 거예요. 왜 달러가 올라오냐고요. 만약에 진짜 원화 강세, 위안화 강세가 일어난다면 달러가 왜 어젯밤에 0.6%나 이렇게 오르냐고요. 이런 부분을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현재 달러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. 움직이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건전한 모습, 위쪽으로 올라가게 건전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빅스 한번 체크나 해보고 넘어갈까요? 보시다시피 뭐 이런 모습, 어제 S&P가 1몇 %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결과적으로 7% 상승 마감했네요. 어쨌든 이 건전한 모습입니다. 이게 힘을 확 쓰지 않고 되게 어쨌든 하락의 힘을 아껴가는 모습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 중요한 자리, 뭐 35자리는 아직도 뭐 부근도 안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거는 얘기하기는 이른 거고, 아직까지 어쨌든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은 쏟아질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. 최소한 35를 넘어가야, 빅스가 35를 넘어가야 뭐 어느 정도 뭐 쏟아지겠구나, 변동성이 앞으로 폭발할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어젯밤에 그러니까 주식 빠지면서 뭐 금도 빠지고 뭐 유가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특이한 현황은 없었습니다. 위험 자산 다 빠졌으니까 뭐 특이한 거 없었어요.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, 모르죠 어떻게 될런지.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내일 뭐 요 정도까지 해서 미국장은 그 중요하다는 넥라인 자리를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이고요. 자,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떤 인버스에 관한 상품들을 매집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라고 제가 어제 이제 글로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
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지수 넥라인 지금 여기서 저항 테스트하고 있고요. 왔다 갔다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거는 코스피 인버스죠. 코스피는 뭐 그냥 왔다 갔다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는 모습, 아직까지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개박살 났기 때문에, 콜옵션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풋옵션은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거고, 자,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연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콜옵션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, 자, 코스피 중요한 자리 뭐다? 312. 현재 선물 313이니까 310이라는 자리에 어떤 지지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쳐다보시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 매집의 근거가 생겼다. 예를 들면 뭐 손절할 거면은 뭐 여기 있는 이런 라인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손절을 짧게 잡으면 되지 않겠냐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인버스들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자체가 애초에 없어버렸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해도 언제 손절을 할까 뭐 이런, 뭐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기준도, 손절에 대한 기준도 이게 잡히지가 않았었는데,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할 만한 어떤 매매의 기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손절들 짧게 잡으시든가 뭐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어떤 매집을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 박스권 안에서 매집하고 넘어가면은 홀딩하고, 뭐 적당히 분위기 봐서 이상하다 싶으면 팔고, 취향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. 자, 아무튼 오늘도 코스피는 아무튼 뭐 이렇게 넥라인 테스트 할 것 같은데, 솔직히 한 번만에 이걸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312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당히 지지하겠죠. 오늘은 뭐 장중에 해봐야 312 터치하거나 요 정도는 뭐 나오겠죠. 그리고 보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벌써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. 자,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